안 돼, 가지마, 멈춰, 하지마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아이들. 그 기질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달리 있을 텐데 그걸 좀 맞아요. 말씀해 주실까요? 대부분 보면은 이 기질을 이해는 하고 있어요. 딱 보면은 이 아이의 씨앗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시니까는 대부분 양육을 거꾸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엑셀형의 아이들, 그러니까 못 멈추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막 계속 직진만 하는 아이들을 우리나라 부모님 브레이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마, 멈춰. 왜냐면 사람들한테 자꾸 피해를 주니까 안 돼, 가지마, 멈춰, 하지마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엑셀형의 아이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때마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해도 이런 이제 자극 추구형의 아이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항상 반응을 하게 뇌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을 치고 막 때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촉각, 시각, 청각 이런 반응을 더 주면은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더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잘 달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20년 후에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잘 달리는 아이들인데 성숙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엑셀형의 아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브레이크를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멈춰봤더니 괜찮네. 왜냐면 뇌에서 달려, 멈추면 죽어 이렇게 명령을 하는 아이들이라서 멈추면은 부모님이 멈춰 그러면은 죽을 것 같은 진짜 그 욕구불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멈춰가 아니라 너 너무 달리고 싶구나. 너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아이구나. 그렇지만은 요게는 위험하고 요게서는 할 수 있어. 이거는 안 되지만 이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대안을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안 되지만 잠깐 참았다가 이때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멈춰보는 경험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안 죽었네? 나 괜찮네? 그리고 스스로 이거를 자기 자신의 기질을 조절을 해보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자존감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이제 아이들을 수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인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기질 있는 그대로 넌 달리고 싶은 아이구나. 이걸 이제 인정을 해주면은 이 아이가 첫 번째 자존감. 두 번째 자존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질을 이렇게 조절을 해봤을 때 느껴지는 스스로에 대한 내적 뿌듯함이 있어요. 너무 이제 나 이거를 멈출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나 스스로 멈출 수 있었네. 멈춰보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엄마도 너무 기뻐하고 나 스스로도 너무 좋네. 이런 경험을 애들이 해서 막 달리다가 부모님이 브레이크 멈춰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돼도 브레이크 엄마가 역할을 안 해주면은 스스로 멈춰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시면 안 되고 스스로 자기 스탑 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해서 이 아이가 점점 정교하게 없는 브레이크를 장착을 해서 이제 달리다가 멈추고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주는 시기가 양육의 시간이에요. 겁이 많은 아이들, 브레이크형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도대체 뭘 해주시는지 아시나요? 하라고 하겠죠. 그죠. 엑셀 역할.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너무 겁이 많은 것 같고 도전을 안 하니까 부모님이 엑셀 역할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달려. 여기 괜찮아. 안 무서워. 달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용기를 내준다고 막 이제 아이들 자꾸 도전하게 하고 막 이런데 이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가 무서워?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무서우면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이제 울타리를 이제 치워주시는 경우에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엑셀을 밟아서 달려본 경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이제 계속 무서워서 안 달리는 아이. 그래서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지나가는 아이로 이제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용기 내라고 했던 모든 엑셀의 역할들은 사실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준 거고 혼자 달려볼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정서적 연료통에 이제 맞춰서 이제 브레이크형인데 정서적 연료통이 굉장히 큰 아이다 그러면은 엄마와 함께 해볼 거야. 그리고 턱을 좀 낮춰줘서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요만큼 넘어볼까? 엄마가 요만큼 안고 가볼 테니까 여기서부터 너가 넘어볼까? 그래서 턱을 낮춰서 이 턱을 이제 많이 넘어보는 연습을 스스로 해야 되겠죠. 이제 정서적 연료통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넘기 무서운데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독립적으로 혼자 해보고 싶은 아이들이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
엄마가 요만큼 턱은 낮춰줄 테니까 스스로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해봐서 넘으면 굉장히 이렇게 강화를 해주고 그래서 얘도 스스로 이제 넘는 경험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걱정되고 막 이러니까는 거꾸로 해주시는 거예요. 엑셀 역할을 자꾸 하시면. 근데 엄마가 빠지는 이런 이제 초등학생 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혼자 달려본 경험이 없으면 기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 가도 두렵고 나이 먹어도 두렵고 성인이 돼도 두렵고 그래서 연습이 되게 필요한 아이들이고 정서적 연료통이 굉장히 큰 아이들도 부모님이 거꾸로 키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이제 좀 치덕대고 막 이러니까는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컸으면 좋겠다 싶으니까는 너 혼자 해, 할 수 있잖아, 혼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아이는 자기의 기질이 되게 수용되지 않고 그리고 독립적인 게 안 타고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더 엄마한테 붙어서 징징징징. 근데 엄마는 안 받아줘. 그러면 친구한테 붙어서 어떻게든 정서를 이제 채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기적으로 보이는 이런 정서적 연료통이 다 작은 아이들. 혼자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이런 게 편한 아이들한테는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같이 해야 돼. 그러면서 친구들 막 돈 들여서 초대해가지고 막 키즈 카페다가 하는데 친구들은 잘 노는데 얘는 혼자 놀고 그럼 부모님 막 속상하시고.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의 기질을 수용받아서 아, 나는 이 세상에 뭔가 수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자존감과 함께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장착을 하고 나가면은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그 내면의 이 씨앗에 이미 이 아이의 이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막 갖다가 남의 열매 달아주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기질이 아이의 기질과 너무 다를 때 어떻게 이거를 잘 조절하면서 키워야 될지 상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그 영유아 같은 경우에 아동까지 기질 검사는 부모님이 체크를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아이들의 기질이 어떠함과 다르게 부모가 보는 기질에 따라서 부모님들은 키우실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이 나이 또래의 이 성별에 가당한 일인데 부모님이 보시기엔 너무 충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과하게 이 아이가 너무 충동적이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기질의 합에 따라서 양육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의 기질의 역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쌩하고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질인데 이 아이는 되게 느려요. 그래서 엄마는 막 190으로 달려야 직성이 풀리고 지금 당장 뭔가 마음먹으면 해야 되는 이런 기질인데 타고났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km밖에 못 달려요. 그러면 이제 이 엄마가 아이의 차를 타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느리다. 느리다, 답답하다. 그러면은 다음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육의 상황은 엄마가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는 빨리빨리.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타고나기를 느린 아이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출발 속도가 늦고 오래 생각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빠르고 이제 급하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입 벌려, 씹어, 삼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자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이제 어린 아이들 발달 검사를 하면은 엄마는 되게 빠르고 아이가 느리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못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 아이들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고 그래도 기다려주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뭔가 발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고 이제 인지의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었을 때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두면은 느리더라도 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좀 기다려 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만 계속 이 아이가 하는 거를 기다려 주게 되면은 뭔가 이제 그 기관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적응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엑셀을 밟을 수 있는 부모님이 지지를 해주는 이런 이제 양육이 필요한 거죠.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엄마도 빠르고 아이도 빠른 경우. 그래서 엄마도 어떤 자극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아이도 그러면 엄마가 이거 하자 그랬는데 이 아이는 딴 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빨리 숙제 지금 해 그랬는데 이 아이는 어떤 다른 자극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여서 뭔가
누가 하고 있다고 하면은 멈추고 엄마 말을 듣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빠르고 이쪽으로 아이도 빠르고 이쪽으로 해서 만나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합들 또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엄마도 느리고 아이도 느린 경우에 둘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데 이런 아이들도 이제 적응성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선 기다려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엄마도 느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적은데 이 아이도 느리다 그러면은 둘이 이제 노력을 해서 조금 빨리 달리는 연습들을 이제 이 아이의 이제 그 적응성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 제가 MBC 꾸러기 식사교실이라는 데서 이제 아이들 솔루션을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 아이의 기질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높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엄마의 고민은 뭐였냐면 머리를 감길 때마다 이 아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가 머리를 감는지 제가 관찰을 했더니 집안 식구들이 이 아이를 납치를 해요. 1분 동안. 그래서 얘가 이제 한 이틀에 한 번씩 머리 감아야 되는 날이면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아이를 갑자기 납치를 해가지고 욕실로 데리고 가서 물 틀고 막 해가지고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리고 1분 만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 순간 하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관찰을 해보니까 기질상 이 아이가 타고난 기질 중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이 안 될 때 브레이크가 확 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머리 감자 그러면은 항상 싫어 이렇게 하니까는 부모님이 안 감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했었는데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기질을 설명을 해주고 이 아이는 다음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서야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풀고 움직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한테 머리 감는 과정을 이제 인형으로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해보게,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뒤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하면 좋을까? 그러면 얘가 샤워기를 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샤워기 틀어보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계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 아이가 예측 가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놀이로 이제 몇 번을 해보고 아이를 이제 목욕시킬 때도 지금은 이제 몇 분 후에는 머리를 감을 거야. 이제 들어갈 거야. 불을 켜볼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얘는 좀 느린 아이였고 또 브레이크가 있는 아이여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고 자기 스스로 이제 준비가 되면은 아 이제 준비된 것 같다. 그래서 불 켜고 그럼 이제 들어가서 아 이제 준비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옷 벗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다음 단계를 제가 가르쳐 줬을 때 이 아이가 이제 그 좀 마음이 내키면은 그 행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했더니 아이가 이 머리를 잘 감았어요. 몇 년 만에. 근데 부모님을 저희가 이제 기질을 같이 검사를 했더니 둘 다 충동성 무절제 빨리빨리 이걸 하는 게 이제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런 이제 그 예도 있었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질서정연이라는 기질이 있거든요. 이것도 자극 추구가 매우 낮은 어떤 아이에게 질서정연해야지 뇌에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기질도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만의 이런 루틴과 규칙성을 만드는 게 원래 타고난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난 이렇게 할 거야 뇌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런 차례로 해야지 마음이 되게 편안한 아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반응만 이제 받아들여서 이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규칙성을 가져야지 마음이 편안한 아이예요. 근데 보니까 이 엄마도 굉장히 충동적이고 엑셀이 있는 엄마였는데 이 아이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굉장히 짜증을 내고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밥 먹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말을 너무 잘 듣고 그러는데 밥 먹기 전에만 이 아이가 이제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엄마가 밥 먹기 전에 항상 루틴이 뭐냐면 퍼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밥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가지고 놀라고 퍼즐을 주는데 얘가 퍼즐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즐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극 추구가 굉장히 낮고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들이 바로 행동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관찰을 하니까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퍼즐을 이제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있다가. 그런데 엄마가 이제 조금 있다가 와서 이제 밥이 다 준비해서 이거를 치워버리니까 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이가 아니라 자기는 밥 먹기 전에 퍼즐을 완성을 해야 돼. 이런 규칙이 한번 새겨지면은
이거를 해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엄마가 보니까는 항상 이제 일관적이지 않게 줬다가 어떤 날은 기다려주고 어떤 날은 빼앗고 이러니까는 이게 너무 불편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한테 이 아이한테 밥을 먹기 전에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쉬운 퍼즐을 주시던지. 근데 엄마가 이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순한 아이니까는 아무거나 던져둬도 잘 놀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잘 보면은 이 아이들이 항상 똑같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유 없이 이 아이가 화낸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 아이의 뭔가 욕구를 부모님이 저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걸 잘 확인을 하시고 아이에 맞는 이런 이제 그 기질적인 이런 욕구 수용하고 조절해주는 이런 양육이 되게 필요한 이유인 거죠. 자, 부모님이 되게 세심하게 아이를 좀 네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